안녕하세요. 토토웨이입니다. 페네르바체는 제이든 우스터볼대와 호드리고 베캉이 무릎 부상으로 시즌 아웃되었으며 디에고 카를로스와 이스마엘 유크세크 역시 부상으로 인해 이번 경기에 출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프레드와 브라이트 오사이 사무엘은 경고 누적으로 출전 정지 상태이며 프레드의 공백은 소피앙 암라바트가 중원에서 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른쪽 윙백 자리에는 오사이 사무엘을 대신해 메르트 밀디르가 나설 예정입니다. 공격진에서는 올 시즌 26골을 기록한 유세프 엔 네시리가 중심이 되어 38세의 에딘 제코, 36세의 두샨 타디치와 함께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인저스는 윙어 오스카르 코르테스가 부상으로 결장하며 수비수 리온 킹은 긴급 임대로 퀸스파크로 이적한 상태입니다. 수비진에서는 존 수타르가 종아리 부상에서 회복해 지난 마더웰전 결장 이후 복귀할 예정이며 로빈 프로퍼와 함께 센터백을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주장 제임스 테버니어는 지난 경기에서 센터백으로 출전했던 것과 달리 본래의 오른쪽 풀백 자리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중원에서는 코너 베런과 네딘 바이라미가 선발 출전을 노리고 있으며 공격진에서는 데서스와 함자, 이가마네 중 한 명 혹은 두 명이 함께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페네르바체는 최근 18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강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이며 최근 6경기에서 20골을 기록했고 특히 안더레흐트를 상대로 3대0 승리를 거두는 등 유로파리그에서도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레인저스는 최근 몇 주간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퀸스파크에게 스코틀랜드컵에서 충격적인 탈락을 당했고 필리프 클레망 감독이 떠나는 등 내부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새롭게 팀을 맡은 베리 퍼거슨 감독이 조제 모리뉴가 이끄는 페네르바체를 상대로 어려운 경기를 치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레인저스는 최근 홈 경기에서 세인트 미렌과 마더웰에 연달아 패배했으며 킬마녹전에서도 2골 차로 뒤지던 경기를 간신히 뒤집었습니다. 수비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강한 공격력을 갖춘 페네르바체를 상대로 힘든 경기가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는 다득점 경기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으며 페네르바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로 평가됩니다. 알크마르는 핵심 공격형 미드필더인 스벤 메이난스가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결장하게 되었으며 제이든 아다이 역시 발목 부상으로 인해 경기에 나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루벤 반 본멜과 맥스 미어딩크의 출전 여부도 불확실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주말 헤이렌베인전에서 득점한 지코 브루메스터가 메이넌스의 공백을 메우며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맡을 예정입니다. 그는 요르디 클라시와 피어 쿠프마이너스가 이끄는 중앙 미드필더 라인 앞에서 플레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팀의 최다 득점자인 트로이 페럿은 올 시즌 유로파리그 4골을 포함해 총 17골을 기록하며 알크마르의 공격을 이끌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최전방에서 활약할 전망입니다. 한편 토트넘은 데안 쿨루셉스키가 부상으로 보호 부츠를 착용한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최소 일주일 이상 결장이 예상됩니다. 라두 드라구신 역시 장기 부상자 명단에 있으며 도미닉 솔랑케와 히샬리송도 이번 경기에서 출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토닌 킨스키, 프레이저 포스터, 티모 베르너, 세르이오 레길로는 유로파리그 명단에서 제외되어 경기에 나설 수 없습니다. 미키 판더 펜과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허벅지 부상에서 회복해 훈련에 복귀했으며 경기 출전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벤 데이비스는 컨디션 조절 차원에서 출전 여부를 경기 직전까지 평가받을 예정입니다. 토트넘의 1월 영입 선수인 케빈 단소와 마티스 텔은 이번 경기를 통해 유럽 대항전 첫 출전을 앞두고 있으며 텔은 손흥민과 함께 공격진을 구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손흥민은 유럽 대항전에서 총 7골을 기록하며 토트넘 역사상 디미타르 베르바토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유럽 대회 토너먼트 골을 넣은 선수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알크마르와 토트넘의 유로파리그 경기에서는 5경기 중 4경기에서 2.5골 이상이 나왔으며 두 팀은 최근 10번의 유로파리그 경기 중 3번을 2대2 무승부로 마쳤습니다. 토트넘은 조별리그에서 알크마르를 1대0으로 꺾었지만 이번 알크마르 원정에서는 더욱 많은 골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크마르는 플레이오프에서 갈라타사라이를 합산 6대3으로 꺾으며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고 이번 시즌 유로파리그 홈경기에서 무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홈경기 6경기 중 3경기가 무승부로 끝났으며 부상에서 점차 회복 중인 토트넘은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 팀의 최근 경기 패턴을 고려할 때 이번 경기는 무승부가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토트넘 출신의 트로이 페럿이 득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페럿은 토트넘에서 5차례 임대를 거친 후 지난 여름 알크마르로 완전 이적하며 강한 인상을 남겼으며 올 시즌 에레디비시와 유로파리그에서 총 17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홈 경기 17경기 중 5경기에서 득점하는 등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욘 파체코가 근육 부상, 아르센 자카리안이 허벅지 부상으로 결장할 예정이며 알바로 오드리오솔라는 정확한 부상 상태가 공개되지 않아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셰랄도 베커와 쿠보 타케우사는 국내 경기 출전 정지를 마치고 복귀할 예정입니다. 마르틴 수비멘디와 욘 아람부르는 지난 미트윌란과의 유로파리그 2차전에서 징계로 인해 결장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각각 중앙 미드필더와 오른쪽 풀백으로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알과실 감독은 이번 시즌 9골을 기록한 미켈 오야르사발을 다시 선발로 내세울지 아니면 유로파리그에서 7경기 4골을 넣으며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오리 오스카르선을 계속 중용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아마드 디알로, 코비 마이누, 루크쇼, 메이슨 마운트, 알타이 바인디르, 조니 에반스, 토비 콜리어 등 여러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할 예정입니다. 해리 맥과이어와 백업 골키퍼 톰 히턴 역시 출전이 불투명하며 맥과이어가 결장할 경우 빅토르 린델로프가 마티아스 더 리우트, 레니 요로와 함께 센터백으로 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는 누사이르 마즈라위가 윙백에서 3백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1월에 영입된 패트릭 도르구는 국내 리그에서 3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지만 이번 유럽 대회에는 출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17세 공격수 치도 오비 마틴은 유로파리그 명단에서 제외되어 출전할 수 없습니다. 아모림 감독은 공격진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알레한드로 가르나초를 선발로 내세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부진한 라스무스 헤이룬드 또는 조슈아 지르크지를 벤치로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최근 6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으며 레알 소시에다드 역시 최근 7경기 중 단 1경기만 클린시트를 기록하는 등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할 때 양팀 모두 득점할 가능성이 높으며 소시에다드는 최근 14경기 중 10경기에서 메뉴는 최근 5경기 중 3경기에서 2.5골 이상이 나온 만큼 다득점 경기가 예상됩니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홈구장인 아노에타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최근 14번의 홈경기에서 11승을 거두었고 유로파리그에서도 홈에서 치른 최근 4경기를 모두 승리했습니다. 홈에서 최소 2골을 기록한 경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주목할 선수로는 오리 오스카르손이 꼽힙니다. 그는 라리가에서 3골을 기록하는 데 그쳤지만 유로파리그에서는 7경기에서 4골을 기록하며 더욱 효과적인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약을 바탕으로 이번 경기에서도 득점을 추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약스는 오원 바이날, 유리 레헤르, 크리스티안 라스무센 그리고 보우트 베오르스트가 부상으로 인해 경기에 나설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달 유로파리그 노가웃 플레이오프에서 퇴장을 당한 다비 클라센이 출전 정지로 인해 1차전에 나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골키퍼 포지션에서는 브라가에서 임대된 마테우스가 최근 리그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했지만 유로파리그 명단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부상에서 회복한 베테랑 골키퍼 렘코 파스베이르가 다시 골문을 지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수비수 티모시 챈들러가 허벅지 부상으로 결장하며 공격수 이고르 마타노비치도 유로파리그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오스카르 호이룬드 역시 노가웃 라운드 명단에서 빠져있어 이번 경기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한편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영입된 미키 바추아이, 아르투르 테아테, 엘리에 와이는 모두 유로파리그 명단에 포함되었으며 이 중 테아테와 와이가 이번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약스와 프랑크푸르트는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팀들로 이번 경기에서도 많은 득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아약스는 홈 경기에서 공격적으로 나서는 경향이 강하며 이번 유로파리그에서 치른 4번의 홈 경기에서 모두 2.5골 이상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격적인 스타일은 수비적인 허점을 드러낼 수 있으며 프랑크푸르트가 역습을 통해 이를 공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 팀은 유로파리그 리그 스테이지에서 경기당 평균 3골을 기록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다득점 경기가 펼쳐질 가능성이 큽니다. 아약스는 이번 대회에서 전체 36개 팀 중 2번째로 많은 골을 기록하며 강력한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기 흐름상 양쪽 모두 많은 득점 기회를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최근 리그 경기에서 다소 기복을 보였지만 유로파리그에서는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며 리그 스테이지를 5위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 2차례 승리를 거두며 경쟁력을 입증했으며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둘 경우 8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접전이 예상되지만 프랑크푸르트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라치오의 마르코 바로니 감독은 팀의 최다 득점자인 타티 카스테야노스가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로움 차우나 또는 티자니 노슬린이 공격을 이끌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피사요 델레 바시루와 엘세이드 히사이 역시 출전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담 마루시치는 무릎 부상에서 회복하여 경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로파리그 경험이 풍부한 페드로는 최근 AC 밀란전에서 득점하며 선발로 기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컵 대회에서 주로 골문을 지키는 크리스토스 만다스가 이번 경기에서도 이반 프로베데를 대신해 선발 출전할 전망입니다. 한편 빅토리아 풀젠의 골키퍼 마르틴 예들리치는 이번 유로파리그에서 세 번째로 많은 선방을 기록하며 바쁜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비진에서는 센터백 샘슨 드웨가 이번 대회에서 가장 많은 볼 탈취를 기록한 선수로 활약하고 있지만 현재 경고 한 장을 더 받을 경우 출전 정지 상태가 되는 3명의 풀젠 수비수 중 한 명입니다. 공격진에서는 파벨 슐츠와 베테랑 공격수 마테이 비드라가 각각 3골 3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라치오는 유로파리그 리그 스테이지에서 24점 중 19점을 획득하며 조 1위를 차지한 강팀입니다. 또한 조별리그에서 치른 4번의 원정 경기 중 3번을 승리하며 원정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 경기에서 브라가에게 패배했지만 이미 조별리그 통과가 확정된 상태에서 치른 경기였기 때문에 해당 결과를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라치오는 이전에 아약스와 포르투 같은 강팀들을 꺾으며 경쟁력을 입증했으며 반면 빅토리아 풀젠은 조별리그에서 12위를 기록한 후 페렌츠바로스를 꺾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강팀들과의 맞대결에서는 어려움을 겪었으며 아틀레틱 빌바오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패배하는 등 상위권 팀을 상대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라치오는 이번 시즌 유로파리그에서 8경기 중 3경기에서 클린시트를 기록했으며 그중 2경기는 원정 경기에서 나왔습니다. 수비적으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빅토리아 풀젠을 상대로 무실점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는 라치오가 승리할 가능성이 크며 유로파리그 노가웃 스테이지를 완벽한 출발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마의 최다 득점자인 아르템 도브비크는 부상에서 복귀한 후 교체 출전하여 득점에 성공했으며 이번 경기에서는 엘도르 쇼무로도프를 대신해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파울로 디발라와 함께 투톱을 이룰 수도 있지만 클라우디오 라니에리 감독이 디발라에게 휴식을 부여할 경우 마티아스 소울레, 니콜로 피실리, 톰마소 발단지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경쟁할 전망입니다. 톰마소 발단지는 이번 경기에서 경고를 받을 경우 2차전에 출전할 수 없는 5명의 선수 중 1명이며 디발라도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반면 레안드로 파레데스는 이미 경고 누적으로 출전 정지를 받아 이번 경기에서 결장해야 하며 그의 자리는 브리안 크리스탄테가 대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아틀레틱 빌바오의 오이안 산세트는 피트니스 테스트를 통과해 원정 명단에 포함되었지만 알바로 잘로는 발목 부상으로 인해 출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격진에서는 이냐키 윌리엄스가 그의 동생 니코 윌리엄스와 함께 선발로 나설 예정이며 고르카 구르세타와 마로안 사나디가 그들과 함께 공격진을 구성할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니코 윌리엄스는 이번 시즌 유로파리그에서 최소 500분 이상 출전한 선수들 중 경기당 평균 가장 많은 드리블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2019-20 시즌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로마는 최근 4연승을 기록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홈에서는 12경기 중 11경기를 승리할 정도로 강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마는 홈 경기에서 주도권을 쥐며 경기를 지배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선제골을 넣은 후 안정적으로 경기를 마무리하는 데 능숙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12경기 중 5경기에서 클린시트를 기록하며 수비적으로도 탄탄한 조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로마와 빌바오는 리그 스테이지에서 한 차례 맞대결을 펼쳤으며 그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나 두 팀 간 전력 차이가 크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빌바오는 조별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2위로 마감했지만 로마는 15위로 마무리하며 플레이오프를 거쳐 본선에 진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홈 경기력만 보면 리그 4위에 해당할 정도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수비 조직력이 탄탄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많은 골이 나오지 않는 접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로마는 홈에서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한 점 차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펜하겐은 공격수 안드레아스 코르넬리우스와 루니 바르드기의 출전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며 윙어 요르단 라르소는 4월 중순까지 경기에 나설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공격진에서는 아민 치아카가 최전방에 배치될 가능성이 크며 그 뒤를 조르지 고촐레이슈빌리, 모하메드 엘유누시, 엘리아스 아추리가 지원하는 형태로 경기가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원에서는 윌리엄 클램과 빅토르 프로울트가 하이덴하임과의 2차전에서 더블 피벗을 구성하며 선발 출전했으며 루카스 레라거와 올리버 호이어가 이번 경기에서도 스쿼드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같은 조합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첼시는 여러 핵심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할 예정입니다. 센터백 브누아 바디아실과 트레보 찰로바, 골키퍼 가브리엘 슬로니나가 명단에서 제외되었으며 이에 따라 토신 아다라비오와 레비 콜리리 골키퍼 필립 요르겐센 앞에서 수비진을 이끌 가능성이 큽니다. 중원에서는 모이세스 카이세도와 엔조 페르난데스가 호흡을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격진에서는 니콜라스 잭슨과 노니 마두에케가 모두 결장하면서 이들의 공백을 페드로 네토가 대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양쪽 측면에는 제이든 산초와 크리스토퍼 은쿤쿠가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첼시는 이번 시즌 유럽 대항전에서 강력한 경기력을 보이며 컨퍼런스 리그 우승 후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리그 스테이지에서 치른 6경기를 모두 승리하며 총 26골을 기록하는 등 강력한 공격력을 자랑하고 있으며 노크아웃 스테이지를 앞두고 콜 팔머를 스쿼드에 추가하면서 더욱 날카로운 공격진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비에서는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조별리그 6경기 중 4경기에서 실점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코펜하겐은 덴마크 수페르리가에서 홈 무패 기록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어 첼시를 상대로 쉽게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야기엘로니아, 비아위스토크와 하이덴하임을 상대로 2차례 홈 경기에서 패배했으며 2경기 모두 1대2로 패하며 수비적인 약점을 노출했습니다. 첼시는 코펜하겐보다 전력과 선수층에서 앞서 있는 만큼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코펜하겐이 홈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경기는 치열한 접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종적으로 첼시가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크며 이 승리를 통해 8강 진출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